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곳은 잠실대교 서쪽 250m 지점입니다. 수영 동호회에서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아침 6시 25분입니다. 굉장히 이른 시간인데요. 주말을 맞이해서 수영 동호회에서 한강을 남북으로 횡단하는 수영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가 잠실대교인데요. 잠실대교 밑으로 수중보가 있고 수중보 서쪽 약 250m 지점에서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명 튜브를 등에 매단 상태에서 한강을 남쪽에서 북쪽으로 횡단하는 한강 남북 횡단 수영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한강의 폭이 대략 한 1.2km 정도 되는데요. 대략 한 20-30명 정도가 한강 남북 횡단 수영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쭉 주변의 풍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쪽 방향을 비추고 있는데요. 전방 250m 정도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대교 서쪽 250m 지점입니다.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가 열리고 있는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한 29도, 한 28에서 29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름 낀 날씨고 약간 덥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오늘은 안 부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강 남북횡단 수영대회 현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전방 한 3km 지점에 강남구 청담동의 초고층 아파트들이 보이고요.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한강 너머 강북 쪽에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쪽에도 고층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자, 한강 자전거 길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보이고요. 또 보행로에는 보행자들이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동쪽 방향입니다. 전방 한 1km 지점에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가 보입니다. 자, 자전거 길 서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제 자전거 세워놨는데요. 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잠실 한강공원입니다. 아파트 숲들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자, 자전거를 타고 동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아침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한복판,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이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늘 재개장을 합니다. 8월 6일 토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광화문 광장이 재개장을 하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 관리 사용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즉 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관리에 관한 규칙,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는데요. 즉 서울시 의회에서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늘 재개장을 하는 날입니다. 원래 광화문 광장은 그 중심에 북쪽에는 세종대왕의 동상, 남쪽에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 이 두 개의 우리나라의 위인이신 세종대왕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각각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 동상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광장이 이제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의 이제 중심부에는 동상이 있고 또 동상 주변을 보행자들이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요. 그에 반해서 그 우측과 좌측에는 차로가 있었습니다. 차들이 다닐 수 있는 차로. 그런데 이번에 리모델링 한 구역은 그 우측 지역의 차로는 그대로 놔두고 차들이 여전히 이제 다닐 수 있고, 즉 우측이라면 주한 미국 대사관 쪽입니다. 즉 동쪽 지역이죠. 그에 반해서 서쪽 지역, 즉 세종문화회관 쪽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쪽은 차로를 다 없애버리고 거기를 이제 그 공원으로 편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서쪽 지역에 있는 차로가 공원에 편입됨에 따라 거기도 이제 보행자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그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까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동선이 확보가 된 셈인데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 동상도 그 앞에 무슨 물길, 연못 비슷하게 물길을 조성을 했는데, 물길에 뭐 길이인지 아니면 너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순신 장군의 출생연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뉴스에 얼핏 듣기에는 1545년인가 한산도 대첩이 40대 후반에 이순신 장군의 40대 후반에 한산도 대첩을 승리로 이끄셨으니까 한산도 대첩하면 1592년, 그러면 1545년이라면은 이순신 장군께서 만 47세 때인데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545년에 출생하셨다면 한산도 대첩 때 만 47세이실 것 같은데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생 연도가 1545년이라면 그것을 15.45로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 동상의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못의 길이를 15.45m로인가 했다라는 걸 어제 9시 뉴스에 얼핏 들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성내천 하류와 한강이 만나는 지점 잠실 철교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는 잠실 철교의 남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쯤 전에 제 20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을 올린 내용인데요. 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광화문 광장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영웅이시고 조선이 건국된 지 딱 200년 만인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이해서 조선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조선을 구하신 구국의 영웅이신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1968년도에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이순신
성웅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동상의 기단의 높이는 10.5m, 동상의 높이는 6.5m입니다. 그래서 그 지면에서 동상의 머리 끝까지의 높이는 17m가 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기단의 높이가 10.5m라는 것에 관하여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영국의 수도 런던의 심장부인 트라팔카르 광장에는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의 높이가 무려 55m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 10.5m에 5배 이상인 55m의 기단 위에 동상의 높이는 한 5.5m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설치되어 있는데요. 왜 넬슨 제독은 어느 정도로 영국에서 위대한 인물인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2년 영국의 BBC 방송에서 영국인 10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영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1위는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영국의 수상을 두 번이나 했던 1940년부터 45년까지, 또 1951년부터 54년까지 총 두 번에 걸쳐서 영국에 수상을 했던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 랭킹 1위였고요. 장군 중에서 1위는 바로 1805년 10월 21일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넬슨 제독입니다. 유럽을 평정했던 나폴레옹이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북서부 불로뉴항에다가 지상군 18만 명을 집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해상 제해권을 영불해협, 즉 도보해협의 해상 제해권을 프랑스가 24시간만 확보를 한다면 불로뉴 항구에 대기 중인 프랑스의 지상군 18만 명을 영국으로 이동시켜서 영국을 점령하겠다라는 게 나폴레옹의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좌절된 결정적 계기가 된 게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에서 있었던 영국 대 프랑스 스페인 연합 함대 간의 해상 전투가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죠. 기원전 480년에 제3차 페르시아 전쟁의 일부였던 살라미스 해전, 즉 그리스 연합 함대가 페르시아의 함대를 무찔렀던 살라미스 해전이 세계 3대 해전 중에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1805년 10월 21일에 있었던 영국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무찔렀던 게 그 유명한 트라팔카르 해전으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세계 3대 해전 중에 세 번째가 칼레 해전인데요. 1588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입니다. 1588년 8월 8일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 의해 해군 총사령관에 임명된 드레이크 경, 해적 출신이죠. 해적 출신의 드레이크 경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 스페인 펠리페 2세 국왕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 인벤시블레 무적 함대입니다. 무적 함대를 경멸시켰던 전투가 바로 깔레 해전인데요. 그렇게 해서 세계 3대 해전이 살라미스 해전, 트라팔카르 해전, 칼레 해전,
거기에 세계 4대 해전을 넣으라면 한산도 대첩이냐 명량 대첩이냐 약간 논란이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1592년 7월 8일에 한산도 대첩이 거기에 속한다, 뭐 그러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국의 넬슨 제독은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경멸시킨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위협을 특히 그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은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오후 4시 반쯤에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의 저항이 거의 사그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영국이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함대를 경멸했다라는 보고를 받은 직후 1805년 10월 21일 오후 4시 반경에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트라팔가르 해전이 더 유명한 해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넬슨 제독께서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전사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그게 뭐냐?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그러니까 그 넬슨 제독께서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께서 자신에게 부여한 영국의 해군 총사령관 지위의 의무를 자신은 다 했다. 그래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영국이 프랑스, 스페인 연합함대를 경멸시켰으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취지에서 Thank God I have done my duty. 신께 감사드린다. 나는 나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유언을 남기시고 전사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넬슨 제독은 영국에 있어서 최고의 영웅이시다 보니까 영국의 수도 런던의 심장부인 트라팔가르 광장에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기단의 높이가 55m, 그리고 그 위에 동상의 높이가 또 5.5m입니다. 그런데 그 기단의 높이가 왜 55m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라팔가르 해전 당시에 넬슨 제독이 승선하고 있었던 그 사령관의 함정의 마스트의 높이가 55m입니다. 자, 범선 시대와 노선 시대라는 게 있는데요. 노선 시대라는 것은 노를 저 가지고 배의 추진력을 만드는 게 노선입니다. 노를 젓다 해서 노선이라고 합니다. 배선자.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레판토 해전이라고 합니다. 1571년에 있었던 레판토 해전이 노를 저 가지고 배를 움직였던 시대, 노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라고 한다면, 범선 시대, 즉 돛의 힘으로 바람을 받아서 배가 추진되는 걸 돛범자, 배선자, 범선 시대라고 하는데요. 범선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전투가 1588년에 무적함대가 경멸됐던 칼레 해전입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 1588년에 칼레 해전이 범선 시대의 시작이었고, 반면에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805년에 있었던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르 해전입니다. 그래서 그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 1805년 트라팔가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승선했던 사령관의 함정의 마스트, 돛을 세우려면 배의 중심부, 갑판의 중심부에다가 큰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돛을 매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큰 기둥, 그게 바로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마스트, 돛대죠, 돛대 마스트의 높이가 55m였습니다. 넬슨 제독이 승선했던 돛대 마스트의 높이가 55m였기 때문에 트라팔가르 광장에 있는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 높이 55m 위에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영국인들이 추앙하고 우러러 보는 존재. 그래서 높이도 55m나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심장부인 링컨 메모리얼 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링컨 메모리얼, 즉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이라 해서 워싱턴 메모렌 마뉴먼트가 있습니다. 워싱턴 마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합니다. 워싱턴 기념탑의 높이는 169m나 됩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는 가장 높습니다. 그 워싱턴 모뉴먼트가 건립된 이후에 미국 의회에서는 법을 제정해 가지고 워싱턴 DC에서는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더 높은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기념탑이 유일하게 국회의사당보다 높이가 더 높은데요. 그 기념탑이 세워진 다음에는 법을 제정해서 국회의사당 높이보다 높은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워싱턴 DC의 중심에 바로 이제 링컨 메모리얼과 워싱턴 기념탑이 있는데 그 중간에 리플렉팅 풀이 있습니다. 반사되는 연못, 반사되는 연못이라 해서 리플렉팅 풀이 있는데요. 거기에 반사되는 워싱턴 기념탑의 그 모습, 특히 저녁 노을에 해질녘에 거기에 반사되는 리플렉팅 풀, 영어로 리플렉팅이라는 게 반사되는 뭐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풀은 연못이고, 그래서 반사되는 연못, 수심이 낮죠. 수심이 발목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한 수심이 한 30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예전에 영화 보시면 포레스트 검프 영화에서 포레스트가 그 링컨 메모리얼 광장 앞에 연단에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을 할 때 자신의 애인이, 포레스트 검프의 애인이 연못에 발을 첨벙첨벙 이렇게 담그며 거기에서 뛰면서 포레스트 검프한테 다가오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게 리플렉팅 풀입니다. 그래서 그 리플렉팅 풀을 사이에 두고 링컨 기념관과 워싱턴 기념탑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자, 왜 그 두 분이 거기에 있냐? 미국의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든지 간에 가장 인기 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분이 링컨과 워싱턴입니다. 항상 부동의 1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요. 2위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 이유가 에이브러햄 링컨은 남북의 분열을 막고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서 남북의 분단을 막아서 굳건한 연방국가를 만들었다 해서 남북을 하나로 통합을 했다. 남북전쟁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돼 버리고 국력이 약화될 수도 있었지만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함으로써 남북의 분단을 막고 굳건한 연방국가를 만든 분이다 해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든 간에 랭킹 1위입니다. 2위는 이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죠. 그래서 항상 2위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심장부인 그 공간에는 링컨 기념관의 링컨 동상과 그 다음에 워싱턴 기념탑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데 그 중심 가운데 리플렉팅 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 국민 제안에서 그러한 상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번에 오늘 리모델링 후 재개장되는 그 광화문 광장의 이순신 장군의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설치되어 있는 연못의 길이를, 그것을 출생연도 뭐 15.45m인가 그거로만 할 게 아니라
기단의 높이, 동상의 기단 높이를 현재 10.5m를 23m로 높이는 것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트라팔가로 광장의 넬슨 제독의 동상의 기단 높이가 55m인 이유는 그 마스트의 높이가 55m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만큼 높은 위치에다 세워놓고 영국인들이 넬슨 제독을 추앙한다, 우러러 본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넬슨 제독의 동상을 바라봤던 외국인들이 서울에 관광으로 오셔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바라보면 기단 높이 10.5m는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단 높이를 저는 23m로 높일 걸 제안 드렸습니다. 23m는 어떤 상징성이 있냐? 바로 이순신 장군께서는 23전 23승의 신화를 갖고 계십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는 23번 전투를 해서 23번 전승을 하셨던 23전 23승 전승의 신화를 갖고 계신 분이다 보니까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의 기단 높이를 지금의 10.5m에서 23m로 높이게 되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더 우리가 추앙하게 되고 우리 민족의 선조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도 더 커질 것 같고요. 외국인들도 와서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조 중에 저렇게 위대한 23전 23승의 신화를 갖고 계신 장군이 계셨구나. 세계 4대전 중에 하나인 한산도 대첩, 최근에 영화도 개봉됐죠. 한산 용의 출현이라고. 1592년 7월 8일에 있었던 한산도 대첩의 영웅 이순신 장군이 저분이시구나.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정도로 기단 높이 23m 높이 위에 또 23전 23승의 신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기단 높이를 23m로 해가지고 높이 떠받들고 추앙하고 우러러 보고 있구나 라고 외국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국위를 선양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 기단 높이를 현재 10.5m에서 23m로 높일 것을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광화문 광장이 리모델링 후 재개장되는 날이어서 제가 일주일 전에 제20대 대통령실에 국민 제안으로 올렸던 그것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유쾌, 통쾌, 상쾌한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천호역 근처입니다. 감사합니다.